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경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된 경주에 사는 포항의 50대 교사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교사가 다녔던 의료기관 4곳을 폐쇄하고 확진 환자가 근무했던 학교 학생의 귀가를 중지하도록 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MBC 기획뉴스 대구 맛에 빠지다. 오늘은 메르스 유행으로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아진 가운데 약선과 연 요리를 소개합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맹꽁이 산란처로 알려진 대구 대명 유수지에 물이 들어차면서 유수지의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주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포항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이 환자는 많은 학생들과 접촉했고 또 동네 병원도 4곳이나 들렀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처음으로 50대 남성 환자가 오늘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고열 증세로 지난 7일부터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고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2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아들의 진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나흘 뒤 또다시 중환자실을 방문했습니다. 27일 날 삼성 서울병원에 아들 진료차에 3시간 정도 체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퇴원시키기 위해서 5월 30일 날 다시 중환자실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체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심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자로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포항 지역 모 고등학교의 교사로 5일 동안 다수의 학생들과 접촉했고 포항과 주소지인 경주에서 동네 병원을 4곳이나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 조사팀을 파견해 해당 학교와 방문한 병원들을 중심으로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 감염관 의료기관 3군데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환자를 접촉했던 환자를 파악을 해서 진료 차트를 보고 그 시간대에 누구하고 접촉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가족 2명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증상을 보인 뒤에도 상당 기간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포항과 경주도 메르스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 경북의 첫 메르스 환자가 포항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센데 이번에도 초기에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윤모 교사가 근무해온 포항시 외곽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는 불안한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빗발쳤습니다. 검사 때문에 대기 중에 있거든요. 잠시 후 보건당국의 접촉자 조사팀이 도착해 비공개로 조사와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윤 교사는 발열 증세가 있던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교생 114명 가운데 59명을 상대로 수업을 했고 나흘에 걸쳐 포항과 경주 지역 4개 동네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 삼성병원을 방문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는 구미시에서 열린 상업계 고등학교 경진대회에 감독관으로 참여해 27명과 접촉했고 이때 동료 교사 1명과 함께 한 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방역체제는 이번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윤 교사는 발열 증세가 심해 동네 병원을 방문했던 지난 4일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전화로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지만 보건소 측은 별일이 아니라며 무시했고 결국 격리 조치는 사흘이나 늦어졌습니다. 괜찮다라고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끊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봐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특히 윤 교사가 직업상 접촉자가 많고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보건당국의 학교 접촉자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보건원에서 환자를 받지 마라 안 그랬습니까? 중앙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인식이 그런데 지방 같으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측은 접촉자 조사와 검진을 통해 의심 환자를 가려낸 뒤 다음 주 한 주 동안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주일간 휴업할 예정이고 선생님들은 자가 연수를 해서 자가 격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스 발생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멍 뚫린 방역 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도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메르스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나옴에 따라 경상북도도 충격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환자가 서울 삼성병원을 다녀온 후 열흘 가까이 경주와 포항에 있었던 만큼 접촉자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환자가 다녀간 경주, 포항 4곳의 의료기관을 하루 휴진 조치하고 각급 병원에도 향후 대응 요령을 전파하는 등 메르스 지역 감염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포항 1호원과 경주 동국대병원 그리고 포항 북구 경주보건소에 신고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응대할 수 있는 요령과 교육을 시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교육청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확진 환자가 근무하던 포항 모 고등학교에 다음 주 한 주 동안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시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개 대형 병원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해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 일제 점검을 벌이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와 보건소, 의료기관들이 지금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대형 병원들도 의심 환자 추가 발생에 대비해 병상을 더 마련하고 병원 출입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모든 출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열감지기를 통과시킨 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대구와 경북 지역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경북에서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는 서울에서 이송된 확진 환자 2명을 포함해 3명의 확진 환자가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고 의심 환자는 대구 3명, 경북 2명 등 5명입니다. 자가 격리와 일반 관찰 대상자는 대구와 경북이 모두 139명으로 어제보다 21명이 늘었는데 포항의 확진 환자와 관련한 역학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내일부터는 관찰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국민안심병원에 대구에는 7곳 가톨릭병원, 경북에는 구미 차병원이 지정돼 오는 15일 월요일부터 선별 진료를 시작합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자의 진료 전 과정을 일반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1인 1실로 입원시켜 일반 환자들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병원입니다. 맹꽁이 산란처로 잘 알려진 대구 대명 유수지에 물이 들어차면서 맹꽁이는 물론 유수지의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때문으로 보이는데 생태계의 보고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빠르면 5월부터 달성 습지에 사는 맹꽁이들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습지를 떠나 바로 옆 대명 유수지에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습기는 있지만 표면은 마른 땅에 산란을 하는 것인데요. 그 산란처가 지금 연못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평상시 발목이 잠기던 정도의 물의 깊이는 45cm나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는 59cm까지 나갔거든요. 그 사이에 물이 약간 빠졌는데 저 공사 현장에서 좀 뺐다 하더라고요. 유수지를 뒤덮고 있던 물억새는 말라 죽고 갈대가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 발목 정도의 물깊이가 적당한 물억새에게 이제는 너무 깊은 겁니다. 물억새가 쉽게 말해서 익사하는 형국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갈대는 자기 세상이 온 거죠. 이렇게 급변한 변화가 되면 이 대명천 유수지에 살고 있는 맹꽁이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대명 유수지를 관리하는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측은 높아진 낙동강 수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강 강수위가 전역에서 포화 4지강 사고함으로써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물이 땅 지하로 해서 올라오는지는. 우리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 보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91살 김달선 할머니가 어젯밤 노안으로 타계했습니다. 1925년 포항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3년 19살의 나이로 일본 경찰에 의해 미얀마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경기도 광주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인 81살 김혜한 할머니가 노안으로 별세해 안동의료원에 빈소가 마련됐는데 두 분이 타계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때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기 위해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삼기 위한 사람이 아닌 대구와 수성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기업 CEO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기반이 약한 수성구에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겠다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는 기획뉴스 대구 맛에 빠지다 순서입니다. 요즘 웰빙 열풍을 타고 건강한 요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구의 약선과 연 요리를 소개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폐와 위의 기운을 돋우는 오미자와 더덕, 인삼을 우려낸 물, 여기에 속의 찬 기운을 없애주는 고추가 더해지면 여름의 제격인 오미자 고추 물김치가 됩니다. 측백나무 씨가 들어간 밥을 산사와 오가피집에 담근 쇠고기로 싼 육류마리밥도 보양과 심신 안정에 그만입니다. 단순히 영양소 균형만 맞춘 게 아니라 재료의 성질까지 고려한 약선 요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50년 이상 이어져 온 대구 양령시의 다양한 한방 인프라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약선 교육의 명맥 덕에 대구는 약선 요리의 본고장이 됐습니다. 최근 웰빙 열풍을 타고 대구에서만 수천 명이 약선 교육을 받아 다양한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약선 요리 식당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치유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식품 트렌드를 찾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음식 산업은 예방의학적인 그 차원의 음식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음식의 맛도 즐기고 약으로서의 어떤 효능도 가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음식인 약선이 아마 그 아이템에 굉장히 걸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선 요리는 이렇게 다양한 한약재를 활용하거나 이런 재료 하나를 고르더라도 과연 내 체질에 맞는지 내 몸에 좋은지를 먼저 따져보고 하는 요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리에 단순히 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약이 되도록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뿌리, 씨, 잎,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연으로만 만든 요리들입니다. 반야월을 중심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연은 대구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그만큼 질 좋은 연을 신선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어 대구는 연 요리에 특화된 환경을 갖춘 겁니다. 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연구를 하고 관심이 많고 이런 지역이 잘 없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연들도 대구에서 이제 뭐 형제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셔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주산지고 집중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나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수, 술, 차, 떡국, 김치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요리 종류도 다양해 외국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다른 지역엔 없는 대구의 강점을 살린 약선과 연요리, 대구의 진정한 파워푸드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상주보의 강물 1ml에 남조류 3만 6천 개가 검출됐다며 이는 1년 전보다 60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상주보에서 녹조가 대량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최대 발생치의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환경청은 조류 대응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문경과 상주에 오염원 조사 및 합동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대구시 남구 앞산 전망대 부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임야 10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면서 소방 헬리콥터를 비롯해 헬리콥터 넉 대와 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와 경상북도, 문경시, 대구경북체육학회, 경북교육청 등 관계기관들이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관리 등 각종 업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대회 기간 학생들의 현장 학습을 위한 단체 관람,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대구경북체육학회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파견과 대회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 시간에는 최근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주식시장을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5일 예정된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 확대, 중국 본토 주식시장 개방,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이 우리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공사장에서 항공 투하탄이 발견돼 공군 폭발물 처리반이 제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